안녕하세요. 강희성입니다. 오늘은 단타시 무조건 알아둬야 할 대응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일단 한번 보시면 지금 25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는 위치이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숨고르기나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실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지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랑 신용 잔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조금 쉽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했으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아주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게 좋은 흐름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 오늘 상승 시 이전 저항 구간을 아예 뚫어주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최근 신고가 부근까지 와 있는 종목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홀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일 시가에 조금 베팅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였는데, 자, 일단 살펴볼게요. 오늘 분봉상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눌렸다가 시가까지 다시 눌렸죠. 그리고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들을 털고 가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 초반 첫 번째 상승에서는 그냥 수익을 못 먹는다 생각하시고 일단 두 번째 상승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타시 무조건 알아둬야 할 대응 전략 3가지를 바로 이 성우 하이텍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수가 이하로 내려갈 경우 비중 축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성우 하이텍을 만약에 내가 보고 있었다. 예, 성우 하이텍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 6,000원을 뚫어주는 구간, 6,100원을 뚫어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처음 진입을 하였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매수가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비중을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줄여도 좋은 겁니다. 왜냐? 일단은 나는 바로 올라갈 걸 예상하고 진입을 하였는데 일단 내 생각과 다르게 매수가 이하로 빠진다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에서 2% 매수가 대비 1에서 2% 하락 시 절반 비중 축소를 먼저 우선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 자기는 조금 이렇게 빠른 대응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단타를 하시면 어렵고 오히려 이제 좀 중장기로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대응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1, 2% 하락 시 절반 비중 축소를 우선 전략으로 가져가라. 예,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항 구간 체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클릭해 볼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었는데 전일도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죠. 전일도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저항 구간이 어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쭉 밀렸죠. 그럼 29,000원이 굉장히 큰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29,000원을 뚫어주는 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을 하는 듯하다 다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 구간에 왔을 때 일단 절반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 예,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저항이 한 번, 두 번 이상 밀릴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았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애매한 구간에선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매한 구간에선 진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해서 조정이 꺾이고 다시금 이렇게 깔짝되는 타이밍에서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오늘 카카오페이는 전일 상한가 이후에 조금 장초반 강한 시세를 주었습니다. 왜냐?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저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셨으면 차라리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를 매매를 하셨으면 장 초반에 조금 더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항이 있는 종목들은 크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죠. 여기 물려있는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늘도 고가를 종가로 마감하지 못하고 장중에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거의 다 토해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항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크게 언덕을 좀 끼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항이 없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찾아볼까요? 데모 같은 경우에 저항이 거의 없죠.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을 뚫어주는 타이밍, 이 13,000원을 뚫어주는 타이밍, 이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항이 있는 종목과 저항이 없는 종목의 시세 흐름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세를 엄청나게 계속 줬죠. 이런 종목이 큰 시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정의 어떤 저항을 다 뚫어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항상 잘 살펴보시고,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 큰 시세를 좀 먹는 것을 조금 찾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항 구간 체크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바로 3분봉이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 있는지 체크를 해라. 자,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 일목균형 기준선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일목균형 기준선이 뭐다? 여기서 지금 핑크 색깔 선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목균형 기준선인데요. 아주 놀랍게도 지금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그냥 신의 어떤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기준선 안에 있는 종목은 그냥 매매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목균형 기준선 지금 5분봉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조금 더 빠른 대응을 위해서 3분봉을 보고 대응하는데요. 자, 여기서 3분봉 깨졌을 때 여기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3분봉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지점에서 정확하게 3분봉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지표를,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일날 어떤 대장주를 찾고 싶다 하시면 그 종목을 골라두었다가 이 3분봉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 올라갈 때, 아니면 올라간 위치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 일목균형 기준선 아래에서 매매를 하시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왜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장 초반에 조금 뒤늦게 진입을 하더라도 좀 차분히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당일 주도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좀 기다렸다가 좀 전체적인 섹터 내에 자금이 들어올 때 같이 진입을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